안녕하세요, 나무소리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는 메소드가 무엇이고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학습을 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메소드를 어떻게 호출하고 그리고 메소드의 오버로딩이 무엇인지 학습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바가 메소드를 어떻게 바인딩하는지, 메소드 바인딩이 무엇인지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메소드 호출이 무엇인지 볼 텐데요. 메소드를 저희가 클래스 안에 정의했어요. 그러면 그 메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,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그 메소드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메소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메소드의 호출이에요. 이 메소드의 호출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, 어떻게 호출하는지를 코드로 보면 왼쪽에 보시면 제가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. 이 클래스는 밸런스라는 이름의 더블 타입의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는 게 생성자인데요. 생성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생성자는 제외하고요. 그 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보니 바로 deposit이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요. 이 deposit이라는 메소드는 amount라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. 즉 입력값이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반환값은 없습니다. 그리고 withdraw라는 메소드, 그리고 getBalance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어요. 이 메소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소리 뱅크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메인 메소드를 정의했습니다. 이 메인 메소드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죠.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이 됩니다. 이렇게 메인 메소드가 시작이 되고 나서 코드가 쭉 수행이 되겠죠. 자, 수행되는 코드를 보니 먼저 new라는 동적 할당자를 이용해서 이 어카운트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. 이 과정을 인스턴스화라고 하는데요. 이 인스턴스화 과정은 저희가 메모리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스태틱의 개념까지 함께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찌 되었든지 간에 어카운트 클래스 타입의 어카운트 객체, 이름은 new account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그 객체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account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. 그런 다음에 그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인스턴스 변수 new account를 통해서 getBalan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고요. 그리고 depos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. 그리고 파라미터 만이라고 넣었는데요. 이때 용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. 메소드를 정의할 때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을 이걸 매개 변수 혹은 파라미터라고 정의해요. 파라미터라고 정의를 하는데요.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입력값으로 보내주는 값을 전달인자라고 해요. 즉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.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전달인자, 그리고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파라미터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는데요. 사실은 뭐 파라미터라고 해도 이 용어상에서 파라미터, 전달인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다 전달인자 혹은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혼용돼서 사용하니까 이 파라미터나 전달인자의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자, 지금 저희가 정의한 deposit이라는 메소드, withdraw라는 메소드, 그리고 getBalance라는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해요. 스태틱이 붙지 않은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인스턴스 메소드들은 객체가 인스턴스화된 이후에 호출되는 메소드를 의미합니다. 즉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체 생성을 한 이후에 그 생성한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레퍼런스 변수를 통해서
new account get balance, new account deposit 이렇게 호출을 하여야 하는데요. 이 인스턴스 메소드의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스태틱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스태틱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하는 건 다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지금 보시는 이 메인 메소드만 스태틱 메소드가 되겠네요. 근데 이 메인 메소드는 이 프로그램 시작점이 되는 특수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저희가 클래스에 정의하는 인스턴스 메소드는 객체 생성 이후에 어 이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. 메소드 오버로딩은 메소드의 이름을 같게 하고 파라미터를 달리해서 여러 메소드를 정의하고요. 즉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하고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법을 바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메소드의 시그니처 개념인데요. 이 메소드 시그니처라는 것은 그 메소드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거죠. 그러니까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떤 특정 메소드, 즉 메소드를 호출하는 시점에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. 메소드를 호출할 때 해당 특정 메소드를 지정해서 호출을 하게 될 건데 그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메소드의 시그니처라고 해요. 메소드의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 메소드의 시그니처를 메소드의 이름부터 파라미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정의했고요. 거기에 세 가지의 메소드를 정의해 놨는데 각각 그 세 가지의 메소드가 이름은 다 똑같아요. 이름은 다 동일한데 파라미터의 개수 혹은 파라미터의 타입을 달리해서 호출하는 그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어요. 이게 바로 메소드의 오버로딩입니다. 이 메소드의 오버로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메소드의 바인딩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. 이 메소드의 바인딩이라는 것은 호출했을 때 해당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그 정의 코드가 수행되는 연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바에서는 이 메소드의 바인딩이 동적 바인딩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메소드 바인딩, 메소드의 바인딩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부분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그 실행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그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연결을 메소드의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 메소드의 바인딩 혹은 함수의 호출, 이 C 언어 기준으로 함수의 호출 바인딩 그리고 메소드 호출 바인딩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바인딩 방식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 하나는 정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. 정적 바인딩, 스태틱 바인딩이 있고요. 그리고 다이나믹 바인딩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바인딩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sum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해 놨어요. 그리고 파라미터가 무엇이 있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.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sum이라는 메소드, 반환 타입이 int라고 한다면 이 sum이라는 메소드의 코드가 어딘가에 이렇게 실행문이 작성되어 있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이게 메소드의 코드입니다. 이런 sum이라는 메소드의 코드가 메모리 어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도 어딘가에 존재하겠죠. 예를 들어서 메인 메소드라면 메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요.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 어떤 코드가 수행되다가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.
뭐 10, 20과 같은 자 값을 가지고 이런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. 자 메인 메소드입니다.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이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이 되니까 쭉 수행이 될 거예요. 쭉 코드가 메인 메소드 바로 밑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수행이 코드가 쭉 수행이 되다가 자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를 만났어요.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를 만나면 자 이 메소드 코드가 있는 곳으로 점프해서 실행되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이와 같은 절차로 메소드 호출이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랬을 때 자 이렇게 sum이라는 메소드 호출 코드가 실제로 sum이라는 메소드 코드가 있는 이곳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즉 sum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메소드 코드가 있는 어딘가로 이동해라 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요.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바로 메소드의 바인딩이라고 해요. 그런데 이 바인딩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. 하나는 스태틱 바인딩이 있고 하나는 다이나믹 바인딩이 있는 거예요. 자, C 언어의 경우에는 스태틱 바인딩입니다. 무조건 스태틱 바인딩이에요. 이 스태틱 바인딩의 의미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, 애초에 프로그램이 쫙 시작이 되면 그때 sum이라는 메소드가 어디로 간다라고 고정이 되는 겁니다.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요.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의 이름을 동일하게 할 수 없어요. 그러면 정적 바인딩,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메소드는 어디로 가고 이 메소드는 어디로 가고가 딱 결정되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정적 바인딩일 때에는 메소드 이름을 같이 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가 돼요. 자, 이게 기본적인 정적 바인딩의 개념이고요.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메소드의 호출이 이루어졌을 때 어디로 가서 수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결정되는 것. 그게 스태틱 바인딩, 정적 바인딩이라고 하고요. 다이나믹 바인딩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그게 결정이 돼요. 무슨 얘기냐면 자,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,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걸 몰라요. 여기로 가야 되는 걸 모릅니다. 프로그램이 막 수행이 되다가 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그 시점에 연결되는 것. 그게 바로 다이나믹 바인딩이에요. 음, 자바에서는 이 메모리를 할당받거나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다이나믹 바인딩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. 나중에 저희가 생성자까지 배우고 나면 이 자바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야.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그때 스태틱 영역, 힙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 거예요. 짚어드릴 건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메소드에 대해서 다이나믹 바인딩이 진행되고요. 이 다이나믹 바인딩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메소드 오버로딩이 가능해지고요. 나중에 이 상호까지 넘어가서는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. 그때 오버라이딩도 이 다이나믹 바인딩 때문에 가능해지게 돼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단원에서는 먼저 메소드의 바인딩 개념, 그 호출했을 때 해당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이 메소드 코드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를 이동을 해서 코드가 수행되고 그 수행이 끝나면 다시 호출한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. 이 과정, 호출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리고 자바에서는 메소드의 시그니처가 메소드의 이름부터 파라미터까지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달리해서 메소드 이름이 같고 파라미터를 달리해서 호출하는 이 방법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요. 자, 메소드 오버로딩은 기본적으로 메소드의 이름부터 파라미터까지를 시그니처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메소드의 반환 타입 혹은 이 접근 지정자는 메소드 시그니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
접근 지정자나 반환 타입이 다르다고 해서 오버로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메소드의 시그니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이해하시고 반환 타입이나 접근 지정자는 오버로딩과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메소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이 메소드의 정의, 메소드의 호출, 그리고 메소드의 바인딩, 메소드의 오버로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아주 특수한 메소드를 자바에서는 정의해야 합니다. 그게 바로 컨스트럭터, 생성자인데요. 다음 시간에는 생성자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